자, 드디어 용행론입니다. 용행론. 사주원국을 이해를 하려면 이 용행론이 아주 숙지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의부터 보겠습니다. 용행의 의. 자, 용행이란 오행이 변화를 보일 때 생극합충이라는 작용을 통해 중화를 이루고자 하는데 쓰이는 오행을 말하며, 용행일 까닭은 체에 대한 용으로 명리하기, 체용이론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균형을 이루는 음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체죠. 그리고 그 균형을 이루는 음양이 변화를 보이는 게 오행이었습니다. 이게 결국 음양과 오행은 같은 것이지만 우리가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걸 이름으로 분류를 해놓은 것이죠. 세간에서는 지금도 용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여기서 신을 쓴 이 귀신 신자죠. 이 신을 쓰는 이유는 변화에 대한 탄력적이고도 무궁한 생명력과 조화력 때문으로 이해는 해보지만, 그래도 비현실적, 비과학적이거나 주술적인 느낌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신 대신 오행에서의 행을 쓰는 것이 명리학 측면에서 볼 때 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 본서에서는 용행으로 쓴다 그랬습니다. 이 오죽하면 우리 역술인들 뿐만 아니라 무속인들까지도 이 용행, 용신 그러면서 이 뉘앙스를 꼭 저희 바다의 용신을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데 쓰이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저 같은 경우도 몇 명 봤습니다. 과거에.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비현실적, 비과학적, 주술적 이런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신 대신 귀신 신자보다 오행에서의 행을 쓰는 것이 명리학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이다 그런다는 얘기예요.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주는 거의 드물다. 거의가 아니고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안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쓰이는 오행이 용행이다. 균형점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오행, 그것이 용행이다 그런 뜻이에요. 용행을 알려면 사주 8자에서 불균형을 읽어내야 하고, 불균형을 읽어내려면 오행의 생극합충을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생극합충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오행을 볼 때 목생어, 화생토 이런 경우와 목국토, 토국수 이런 경우, 그리고 십천론에서 아생식, 식생제 그런 경우, 아극제, 제극, 인극식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것이 정확하게 숙지가 되어 있어야 이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빨리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죠. 지금 참고로 봅니다. 용신과 함께 쓰이는 명칭 중에 기신과 희신이 있는데, 기는 싫어할 기고 신은 기쁠 희로 싫은 오행과 기쁜 오행이라는 뜻이다. 신을 행으로 바꾸면서 함께 바꿔 쓴다 그랬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쓰고 싶지만 적당히 쓰고 싶은 이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아무리 이름을 바꿔 쓴다 하더라도 이것이 남들이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귀신신 대신 오행의 행으로 바꿔 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신을 기행으로, 희신을 희행으로 바꿔 쓴다 그런 뜻이죠. 기쁠 희, 싫어할 기. 그러니까 기신 그러면 싫어하는 오행이고, 기행 그러면 싫어하는 오행이고, 희행 그러면 기쁘게 해주는 오행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꿔 쓰겠다 그런 얘기죠. 드디어 용행의 기본 원리부터 들어갑니다. 용행은 무슨 일을 하나? 음양이 옷을 갈아입은 것이 오행이듯 오행을 인간의 시각에 맞춰 좀 더 구체적인 옷으로 갈아입힌 것이 십친이다. 음양에 대한 용은 오행이요, 오행에 대한 용은 십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보면 음양이 옷을 갈아입힌 것이 오행이듯이 오행을 인간의 시각에 맞춰 좀 더 구체적인 옷으로 갈아입힌 것이 십친이다. 이 십친이 뭐죠? 비경겁제, 식신상관, 편질형제 등을 말하는 것이죠. 목화토금수 오행이나 아식재관인 십친 중 어느 것이 기세를 얻었고 어느 것이 용행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목화토금수로 볼 때는 전체를 오행으로 보는 것이고, 아식재관인을 볼 때는 일간을 나로부터 보는 시각이죠. 그 때문에 이 오행으로 볼 때와 십친론으로 볼 때가 정확하게 탁탁탁 보여야 됩니다.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용행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약하면 도와주고 강하면 설계해서 유통시키는 것이 자연의 이치여 용행이 하는 일이며, 이에 덧붙여 십친을 대입하여 응용한다 그랬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그 안에 품어져 있습니다. 용행을 찾는 방법과 용행의 구별을 그랬습니다. 사주는 천간과 지장간을 합해 12에서 16자라는 범위가 있다. 이 오행만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장간이 묘유자, 특히 묘유자로 4개가 다 되어 있으면
12자가 될 수밖에 없죠. 천간, 늑자, 지장간 8자. 그래서 그러나 석자, 을개무 등등 이렇게 석자 3자가 되어 있는 것으로 꽉 차 있으면 16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체의 모습인 음양의 불균형을 견주어 보고 양이 많은가 음이 많은가 등등 이를 근본으로 다시 용의 모습인 오행의 불균형을 살펴 음양과 오행의 균형을 함께 견주어 용행을 찾아낸다 그랬습니다. 방법이죠. 좀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가 진도를 뽑고 있습니다. 사주를 판독할 때 중요한 요소는 오행의 생극합충과 간지 결합이 품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지지는 균등하다라는 이치를 전제로 한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연, 월, 일, 시 중에 일반적으로 이 세간에서는 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일지, 시, 간,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놓고 강약을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지지는 절대로 균등합니다. 연, 월, 일, 시가 균등해요. 다만 역할이 다릅니다. 어떤 역할이 다를까요? 연은 양, 월은 일은 양, 시는 음입니다. 그래서 연월 일시가 양금, 양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일간 입장에서 볼 때 또 연과 월은 음이고 간지로서 음이고 일과 시가 양입니다. 그래서 일과 시 중에 일 중에서 천간을 나로 보는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음양에서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지 강약이 따로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지는 균등하다라는 걸 잘 알아줘야 되고 월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외의 사람들은 다 거의가 다 월지를 강하게 봅니다. 그 이유가 계속 나오죠. 물론 용행은 불균형을 균형으로 이끄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원국에 있고 없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용행이 정확하게 짚어져야 대운과의 조합을 순조롭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현재까지는요, 신용신학파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용신을 지지의 삼합, 육충, 이런 거를 같이 덧붙여가지고 쓰는 이 학파를 용신학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신이 원국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용행은 원국에 있든 없든 관계없습니다. 왜? 이 원국이 뭘 가장 필요로 하는가? 어떤 오행이 와줘야 전체의 균형점에 가까이 갈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원국의 분류는 우선 일간을 기준으로 신강과 신약을 구별하여 신강은 비겁이 왕의 신강경과 인성이 왕의 신강경으로 나누고 신약은 인성이 용행인 경우와 비겁이 용행인 경우 그리고 인비겁을 함께 쓰는 것이 유리한 경우 정도로 나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 좀 제 경험으로 볼 땐 유리했어요.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원국을 살펴 기세와 용행을 파악한 다음 대운을 대조하게 되는데 이때 원국의 지장간은 정적인데 대해 대운의 지장간은 동적이다. 원국은 자동차요, 대운은 도로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내용이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데요. 원국의 지장간은 정적인데 왜 그러냐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해요. 정해져 있고 대운의 지장간이 변해서 우리한테 오는 거죠. 원국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은 느낌이죠. 근데 자동차하고 대운은 도로라는 게 원국은 자동차에게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도로는 우리가 자동차가 달리기 때문에 계속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원국과 비교해서. 그래서 자동차가 서울에 있다, 부산에 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면 제가 일간을 비롯해 원국이라는 자동차가 인이라는 도로를 타고 무병갑으로 흘러간다. 원국에서 지장간 그리고 지장간의 연에서 시 등 운명이라는 이 지도에는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한 생명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국이라는 자동차가 인이라는 도로를 타고 무병갑으로 흘러간다. 근데 이 무병갑을 순서대로 무병갑 이렇게 흘러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무병갑도 전체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무가 끼치는 영향, 병이 끼치는 영향, 갑이 끼치는 영향, 그 세력 형태를 잘 살피면서 흘러간다 그런 뜻이에요. 또 지장간의 연에서 시 등 운명이라는 이 지도에는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한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을 읽어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를 읽어야만 원국이 자동차인지 오토바이인지 아니면 자전거인지를 알게 되며 이를 알아야만 대운이라는 도로를 타고 흐르는 목적지까지의 행보를 짐작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원국에서 용행을 찾아내고 그 자체를 읽어내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죠.